네, 안녕하십니까. 울산대학교 김종명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주제는 AIoT 기반 제조 설비 상태 모니터링 및 진단 기술 소개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제조 설비 예지 보전 개요 및 진동 기술, 그리고 두 번째는 진동 기반의 예지 보전의 as to be, 그리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솔루션 및 POC 실증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조 설비 예지 보전 개요 및 진동 기술입니다. 제조 설비 예지 보전은 왜 필요한가 말씀드리면, 우리 국제 표준의 ISO 13372에 보시면은 상태 감시 프로그램에 따라 수행되는 정비 작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설비의 상태를 대변하는 데이터, 주로 많이 사용되는 진동, 온도 등을 기반으로 건전성을 판단하고 필요시의 계획에 따라서 정비를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설비 예지 보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설비 예지 보전의 필요성은 뭔지를 보시면, 우리가 갑작스럽게 설비가 고장됐을 때 예방할 수 있고, 그리고 설비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고, 그리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비 예지 보전은 고장으로 인해서 생산 손실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고정비 절감을 위한 최소한의 투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설비 예지 보전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진동이 제일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ISO 18436에 보시면 기계의 상태 감시 및 진단 규기에서 특히 회전기기에서 흔히 일어나는 결함은 모두 진동 기술을 통해서 검출 가능하기 때문에 진동 기반 상태 감시 및 진단이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ISO 18436에 보시면은 8부까지 있는데, 제2부에 보시면은 진동의 상태 감시 및 진단, 이 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진동을 가지고 회전 설비에 대해서 뭐 어떤 식으로 저희가 진단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고, 그리고 국제 그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1, 2, 3 부분은 우리 국내에서 저기 소음 진동 학회에서 주관하는 ISO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아마 현장에서 진동 기반의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설비 결함별에 적용 가능한 기법으로는 온도, 압력, 유량, 윤활유, 그다음에 초음파, 진동인데, 진동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회전 설비의 결함들, 불평형, 축 정렬 불량, 베어링, 기아, 뭐 조립 불량, 소음 대부분을 다 진동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진동이 대표적인 설비 예지 보전 기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동 기술 도입에 따른 이익은 그러면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살펴보면, 설비 진동 상태 모니터링 통해서 계획 정비 수행할 때 돌발 고장에 따라서 복구 소요 기간의 동안에 소요되는 생산 손실비를 절감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이제 긴급 정비 작업을 통한 투입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긴급으로 자재 확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생산 차질에 따른 공급사에게 페널티 비용 절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진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객관적, 정량적 설비 건전성 데이터 확보에 따라서 설비 관리자의 오감에 의해서 의존했던 정비 작업 실태를 우리가 이렇게 혁신할 수 있고, 그리고 설비별로 진동 특성의 파악에 따라서 상태 판단 기준 정립을 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빅데이터, 즉 진동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 도입을 해서 사람이 진단할 때 아주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따라서 자동 진단 기능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이런 기존의 진동에 보시면은 뭐 요 속도 RMS 값 가지고 각각의 이제 A, B, C, D 그래서 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정상, 노란색, 빨간색으로 할수록 이제 빨간색은 거의
이 부분은 거의 지금 설비 상태가 위험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수준으로 가기 전에 미리 저희가 점검을 하고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컨디션 베이스드 메인터넌스, 그래서 CBM이라고 그러는데, 기존의 TBM 타임 베이스드에서 기존의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뭐 설비가 문제가 있든 없든 어떤 시간이 되면은 우리가 수리를 하는 것 대신 항상 그 설비의 컨디션을 보면서 메인터넌스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동 데이터는 어떻게 취득을 해야 되나? 오프라인 방법이 있고 온라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방법은 우리 진단 점검원이 직접 현장에 설비에다가 진동 센서를 부착해서 계측기를 통해서 데이터를 취득하고 이제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ISO 18436에 보시면은, 다시 이해 보시면은, 우리가 그럼 센서를 어디다가 부착해야 될지는 우리가 뭐 이런 드라이버 엔드, 난 드라이버 엔드, 그래서 구동부 모터의 구동부 부분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옆에 요 구동부 부분에 하면은 요 모터의 상태뿐만 아니고 요 축의 상태, 그다음에 요 베어링 있는 베어링 부분의 상태를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해서 이제 계측하는 방법이 있고, 온라인 방법은 진동 센서를 설비에 이제 영구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방법은 이제 이 설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운전하고 있을 때, 이럴 때, 그리고 중요 설비에는 이렇게 영구적으로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 취득하고, 지금처럼 이런 웹 기반의 이런 진동값의 트렌드, 그리고 주파수 스펙트럼을 보면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각각의 이제 설비의 부품별로 이제 결함 주파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파수가 이제 뜨면 우리가 이게 어떠한 문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알람을 줘서 바로 이렇게 점검원이, 관리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동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까를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경향성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상태의 진동값은 기본으로 해서 주의, 경고 단계별로 임계치를 설정해서 알람 시스템을 하려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규칙 기반의 이 부분은 이제 ISO 18436-2 혹은 뭐 ISO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설비별로 진동의 RMS 값이 어느 정도 레벨이면은 이렇게 정상 A, B, C, D 정상이고 주의고 경고고 위험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정상과 이런 주의되는 부분은 여전히 저희가 이렇게 계속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경고 부분 이제 뭐 주황색으로 간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얘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조금 더 자주 모니터링을 하고, 그러고 뭐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설비를 멈추고 점검을 하면 이렇게 사고가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저희가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방법이 있고, 그거를 우리가 규칙 기반의 이제 진단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진동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이런, 지금 보시면은 이제 회전 주파수 1X라고 그러는데, 회전 주파수를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베어링 같으면은 뭐 이런 내륜, 외륜, 롤러에 대해서 각각의 결함 주파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함 주파수가 떴을 때 우리가 이런 베어링의 어떤 부분이 결함이 났거나 혹은 뭡니까, 저기 1X가 너무 커진다 그러면 언밸런스가 되고, 그리고 또 2X가 또 성장한다, 미스라이먼트가 되고, 뭐 이런 주파수 기반의 스펙트럼을 보고 저희가 이런 설비에 대한 부품에 대해서 이거는 설비에 대한 경향성을 보는 거고, 요거는 각 설비의 부품에 대해서 어떤 부품이 문제가 있는지를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반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규칙 기반, 규칙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고, 이런 거는 뭐 이런 진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런 카테고리 자격증도 있고 하신 분들은 이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일반인은 좀 이렇게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뭐 인공지능 기반의 아주 우리가 시각화를 해서 이런 걸 잘 몰라도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뒤쪽에 인공지능 기반에, 그래서 저희는 이런 규칙 기반, 규칙으로 되어 있는 그런 기반과 인공지능 기반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진단을 해야 우리가 설비에 대해서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고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향성 관리는 이런 정상 상태의 진동값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고, 주파수 스펙트럼은 진동 전문가가
주파수 스펙트럼에 따라서 어떤 설비에 대한 부위에 대한 결함 여부를 판단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진동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는 드렸고, 챕터 2는 진동 기반의 예지 보전의 에제이즈와 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동 기반의 예지 보전 현실과 나아갈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 현재는 사람의 경험이나 노하우 기반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대기업 같은 경우도 뭐 기감이라는 분이 뭐 현장에 20년, 30년 이상 되셔서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경험으로 이 설비의 상태를 뭐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노하우 기반이라고 보시면은, 현재는 이제 이런 분들이 뭐 나가시고 나면 이제 실제로 이런 설비 관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뭐 4차 산업혁명 해서 이런 센스 데이터와 알고리즘 기반의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반의 이렇게 자동 진단을 할 수 있는 추세로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진동 기반 설비 예지 보전의 문제점은 지금 진동 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국내에서도 요 소음 진동 학회에서 설비 요 ISO 18436-2 진동에 대해서 레벨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1, 2, 3이 있는데, 이런 진동 분야 영역 3 전문가가 2024년 1월 30일 기준으로 한 260명, 254명이 있는데, 지금 기업은 제조기업은 거의 7만 한개가 있다고 보면은 2% 정도가 진동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거의 설비 진단에 대해서는 뭐 거의 등한시를 좀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는 이런 신호 처리, 센스 원리 등 습득해야 될 내용이 조금 어렵고 그리고 방대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기존 진동 기반 설비 예지 보전의 문제점 중에 두 번째는 보전 분야 투자 부족 및 진동 시스템 설치 기업의 지속적인 컨설팅이 부족하다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국내의 이제 기업들은 투자할 때 즉각적인 효과가 이런 설비 진단은 미비하기 때문에 경영진들이 봤을 때는 보전 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좀 낮아서 예산이 이렇게 부족한 실정이고, 그리고 해외 수입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과 컨설팅을 통한 현장별로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런 설비 예지 보전 분야가 성장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설치 후에 지속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업체도 드물고, 그리고 진동 시스템 활용에 불편이 따르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랜 동안 설비 진단, 설비 예지 보전을 우리가 쭉 추구해 왔지만은 현실은 대부분의 기업이 좀 설비 예지 보전에 대해서 좀 등한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용도, 환경, 다양한 규격 등에 의해서 진동값 알람 기준이 적용이 난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제 표준에도 ISO 10816-3, 10816-7, 14694 등의 다양한 진동값 기반의 상태 진단 규격이 존재해서 최적화가 좀 이렇게 좀 어렵고, 그리고 규격이 아닌 상대 평가 진행 시 관리자의 경험에 의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설비 예지 보전이 좀 정상적으로 정착하기 힘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전문적인 진동 기술에 인공지능을 접목해서 시스템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지속적으로 컨설팅하고 교육을 통해서 기업별 담당자가 설비 예지 보전 스킬이 향상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이런 각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설비에 대한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이제 그러면 이런 지금 스마트 팩토리 혹은 우리 4차 산업혁명 을 우리가 거기에 대한 주요 내용은 어쨌든 이런 기존의 설비 예지 보전이 어떻게 보면 핵심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라고 보시면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직관적이고 접근이 용이한 웹 기반으로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게 하나가 있을 테고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설비 상태가 우리가 이런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렇게 가시화해서 우리가 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웹 기반의 시스템은 크게 우리가 뭐 이런 트렌드나 스펙트럼을 모두 웹으로 구현하고 그리고 핸드폰을 가지고 뭐 주말에도 언제 어디서든 알람을 받고 확인 가능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저희가 만든 시스템은 뭐 어쨌든 진동 데이터를 소리로 이렇게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베어링에 뭐 크랙이 생겼다 그러면은 뭐 이게 회전하다가 클락클락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물론 이제 이런 트렌드나 주파수 스펙트럼을 보고 우리가 어떤 부위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소리로까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더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가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지 않고도 설비의 위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에 어쨌든 이런 인공지능이 대세인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설비 상태를 가시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정상 상태와 비정상 상태의 구분 영역을 차트로 이렇게 구현하고 그리고 이런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런 근거가 뭔지 근본 원인이 이런 고장의 근본 원인이 또 뭔지를 이렇게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훨씬 우리 설비 관리하기가 용이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솔루션과 그리고 실제로 POC 실증하면서 사례들하고 그리고 이제 결함을 디텍터하고 한 그런 사례들을 좀 이렇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은 크게 온라인 설비 관리 시스템이 하나가 있는데 얘는 웹 기반으로 설비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고 거기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형태의 센서 그래서 각 센서 밴드는 센서를 팔고 데이터 수입 장치를 팔면서 자기들 소프트웨어만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이제 돼 있는데 아래 보시는 것 같이 뭐 저런 브이다웃, 론즈, 팬텀 등 이런 데가 이제 API를 제공하면 이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다 하나의 유니파이드 되어 있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어떤 센서가 되든 어떤 종류의 어떤 밴드의 센서든 우리가 진동 센서든 우리가 다 이렇게 이렇게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한 게 장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지금 보시는 요 트렌드는 어떤 설비에 대한 트렌드는 ISO에 정의되어 있는 이런 각각의 설비에 대한 ABCD 구간에 대해서 속도 RMS 값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트렌드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주파수 스펙트럼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어떤 설비의 부품에 문제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소리로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알람으로 이렇게 관리자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성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보시면 현장에 이제 각각의 대상 설비에 대해서 진동 센서 위치는 말씀드린 대로 ISO에 이제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동부에 모터 구동부가 이런 부분 X, Y, G축에 다 달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용이한 부분의 한 부분에 따라서 진동 센서가 무슨 센서가 되든 유선 센서가 되든 달고 그다음에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우리가 서버로 보내고 모여져 있는 데이터를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든 인공지능 알고리즘 통해서 특징 추출, 특징 선택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특징 공간에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트렌드 분석도 하고 해서 웹 기반의 한 페이지에 이렇게 다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 생기면 관리자에게 알람을 날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설비 관리 시스템은 뭐 어쨌든 온라인 설비 관리 시스템 말 그대로 온라인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설비 관리하기 때문에 주요 설비 회사의 주요 설비나 아니면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운영되는 그런 설비에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원시 데이터, 로 데이터를 활용해서 다양한 특징, 실제로는 뭐 우리가 기존에 있는 대표적인 통계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상태에 대해서 하지만은 각각의 설비는 각각의 그 설비에 맞는 특징들이 그 설비에 따라서 우리가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구분할 수 있는 특징들을 추출해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값 로 데이터가 있다면 특징값을 추출해서 우리가 설비의 건전성을 따질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면은 우리가 설비 관리를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양한 특징 값을 활용한 규칙과 그리고 머신러닝 기반의 설비 상태를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저희가 이런 국제 표준에 따라서 규칙 기반의 그래서 근무 원인이 우리가 뭐 이런 해준 주파수를 기준해서 1X를 기준해서 거기 하모닉 성분이 뭐 어떻게 있으면은 얘는 뭐 정렬 불량 그다음에 불평형 뭐 예를 들어서 커플링 뭐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알려주는 규칙 기반이 있고 우리가 이런 데이터 드리븐으로 지금 어떠한 결함이 없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상 상태를 감지할 수 있는 원클래스 SBM이든 저희가 정상 상태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그 정상 상태에 대해서 벗어나면은 어떠한 결함인지 몰라도 이상 상태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이게 시각화를 해서 특징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반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두 군데 다가 문제라고 하면은 이건 확실하게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이런 온라인 설비 관리 시스템뿐만 아니고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설비 관리 시스템이 오프라인은 이제 우리가 이런 좀 중요하지 않는 설비 뭐 이런 혹은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운전되지 않는 설비 그런 데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일주일에 한 번 일상 점검을 하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우리가 관리를 해서 이런 휴대용 장치를 계측기를 들고 와서 그래서 우리가 센서를 부착하고 상태를 판단해서 관리를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이런 설비 통합 계측을 하고 여러 가지 진동뿐만 아니고 열화상 그리고 윤활 상태를 하나의 계측기에 이렇게 저장해서 점검을 하고 이런 결과를 이렇게 오프라인 설비 관리 시스템에 바로 업로드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온라인 시스템은 주요 설비나 지속적으로 운전되는 그런 설비에 적용되는 거고 지금 보시는 오프라인은 그 이외에 이런 지속적으로 운전되지 않고 그렇게 덜 중요한 설비에는 우리가 굳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일상 점검으로 이렇게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이든 한 달에 한 번씩이든 그렇게 관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설비는 뭐 이런 대시보드로 이제 우리가 이런 현황을 뭐 잘 우리가 관리를 했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온라인 설비 이외에 오프라인 설비들에 대해서 지금 경량이 어떤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대시보드 그리고 일상 점검 또는 예측 점검을 우리가 수행을 이렇게 한 기록들을 남길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예방 점검 긴급 정비를 했으면은 그거에 대한 기록을 이제 남겨서 이런 부분도 이제 나중에 저희가 데이터가 어느 정도 모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상태가 되면은 긴급 정비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예를 들어서 그런 걸 다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설비 재원 관리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도면 관리 설비에 대한 도면 관리 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점검 정비 이력에 대한 캘린더의 기능들도 있고 그리고 설비 작업 표준 관리 기능들도 해서 우리가 전반적인 설비에 대한 재원과 이런 관리 기능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오프라인 설비 관리 시스템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웹 기반의 오프라인 설비 관리 시스템의 구성 중에 요 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속도, 가속도 스펙트럼 등을 원하는 차트를 구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 더 정밀 진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반의 정상 결함 상태를 분류하고 결함의 근본 원인을 이렇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제 이런 POC 사례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례는 한전 KPS에 저희가 터빈 진동 분석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작년하고 올해 초까지 해서 이렇게 마무리했는데 이제 이런 터빈 진동 분석에 자동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학습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런 KPS에서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얘가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했으면은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발생했는지 혹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 시점에서 어디로 가서 어떻게 돼서 결론적으로 어떠한 결함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거는 롯데정밀화학의 이제 저런 펄퍼밀은 이제 종이를 아주 얇게 가는 그런 설비인데 주요 설비인데 이 부분에 이제 종이를 갈면은 메시망을 통해서 이제 그 갈린 종이가 아주 얇게 잘 돼야지만 제품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메시망이 많이 손상이 생기면은 덩어리가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제품에 불량이 되면 불량이 되면은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런 음량 방출이라는 그래서 요거는 진동하고 조금 틀린 거는 진동은 우리 가청 주파수 대역 사람이 들을 수 있는 20kHz 미만이라고 보시면은 음량 방출은 이제 그거보다 더 조기에 빨리 이렇게 디텍트하기 위해서 30kHz 이상에서 5MHz 보통은 이제 1MHz까지 1MHz 대역의 센서를 사용해서 저희가 이런 빨리 미리 사전에 어떤 대상체에 대한 손상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라는 예시입니다. 그리고 이런 진동 기반에 이제 저희가 실제로 울산의 여러 기업들에 대해서 실제로 실정을 수행을 했고 현재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25개사에 저희가 예지 보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석유화학 기업들 정밀화학 석유화학 기업들에 지금 설치해서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화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이런 사례들을 이제 한번 보시면은 실제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서 이런 설비 진단 기법들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공급 기업들이 이런 시스템에 대한 공급 기업들이 구축하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이제 컨설팅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처음에 설치하고 나서 뭐 그다음에 컨설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현장 계신 분들은 이런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다 관리를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컨설팅 해주고 뭐 이렇게 리포트도 좀 작성해주고 하는 부분이 필요가 합니다. 아니면은 이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진동 전문가 자격증을 기업마다 이제 보유할 수 있도록 어쨌든 특정 관리자는 보유할 수 있도록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설비 관리는 이제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뭐 어쨌든 회사 현실은 보면은 대부분의 이제 중소 중견기업들은 거의 뭐 이런 쪽에 거의
구축이 돼 있지 않다라는 게 제가 눈으로 실제로 확인을 했고 대기업 위주로는 이제 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이 우리가 정부의 사업 뭐 이런 스마트 팩토리든 이런 사업을 통해서 많이 구축이 되고 설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비 관리, 설비 예지 보전에 대해서 인식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실제로 이제 이런 디정밀화학의 인공지능 기반의 설비 진단 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제 사례입니다. 그래서 현장에는 지금 현장 중소 중견기업에는 이런 진단하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함 데이터도 당연히 없고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가 이런 정상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을 해서 지금 구역을 나눴습니다. 구역을 나누고 요 구역에 넘어서면 어쨌든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문제는 이제 분석을 하면 이제 저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작년인 것 같은데 작년에 8월달에 보니까 작업자 미수고로 인해서 공회전이 이렇게 막 발생한 거예요. 공회전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트렌드도 RMS 진동 속도 RMS 값도 이렇게 지금 쭉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이런 특정 공간에서도 발생하고 이런 진동값에 대한 트렌드에서도 발생해서 실제로 이제 알람을 주고 조사를 해보니까 공회전이 발생했고 실제로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거기 관리자가 해결을 하고 난 다음에 정상으로 돌아온 그런 사례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제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케미칼 쪽의 회사인데 냉각 펌프에 대해서 유량이 증가해서 가부하가 발생해서 모터에 부하가 발생하면서 진동값이 막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진동값이. 그래서 이거는 설비 진동 기준 대비 3배 가량의 진동값이 발생했습니다. 발생해서 우리가 이 부분은 관리자에게 알람을 줘서 이제 알람을 주고 모터 캐파를 올려야 된다라고 해서 모터 캐파를 올린 후에 이제 진동값이 이렇게 떨어져서 정상화되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이런 ISO 18436-2에 보시면은 우리가 각 설비별에 대해서 지금 A, B, C, D 구간이 있는데 지금 이런 모터에 대해 부하가 생겼을 때 거의 D 구간에 이렇게 갔는데 저희가 정상화되면서 다시 이렇게 A 구간으로 떨어진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얘는 이제 블로 벨트 헐곰하고 오일 실이 탈락해서 저희 보시면은 뭐 지금 트렌드에서 이렇게 지금 정상에서 저 A 구간에서 지금 막 이렇게 올라가서 실제로 보수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양호한 상태로 주위 구간에서 양호 상태로 떨어진 구간인데 지금 보시면은 모터 블로의 벨트 헐곰이 이제 실제로 감지가 되고 알람을 줘서 확인해 봤더니 그 벨트 헐곰이 됐는데 이 부분이 탈락되면 이제 설비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미리 저희가 조치를 취한 예시고 이 부분은 이제 오일 실이 이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탈락된 게 실제로 이제 트렌드에서 발견이 돼서 조치를 취한 예입니다. 그 진동값 상승돼서 알람을 주고 관리자가 이렇게 처리를 하고 다시 정상으로 되돌아온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 예시는 이제 이런 냉각수 순환 펌프의 커플링에 이제 마모되고 공회전으로 아까 말씀드린 공회전으로 인해서 진동값이 상승한 부분. 그래서 이 부분 공회전으로 인해서 진동값이 상승해서 이제 저희가 알람 메일을 주고 조치한 후에 진동값이 이제 떨어져서 정상화된 거가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커플링이 이렇게 마모된 부분이 진동값이 상승한 부분, 그 부분도 디텍트가 돼서 저희가 관리자에게 알리고 저희가 정상으로 이렇게 되돌렸다 하는 사례입니다. 그다음에 다음 사례는 이제 이런
잘못된 보수 작업으로 인해서 블로의 급격한 진동값이 상승한 사례인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시면은 오프라인으로 저희가 이제 이거는 진동하고 온도를 측정했더니 블로의 요 드라이버 엔드 구동부의 속도 진동값이 24mm/s인 거예요. 온도는 55도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 ISO 요 10816-3번에 즉각 보수 조치를 해야 된다. 라는 이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담당자한테 알리고 해서 우리가 보수 이후에 다시 이제 정상으로 되돌아온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은 온라인으로 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설비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까 제작한 이제 이런 뭡니까 계측기 지금 보면은 진동뿐만 아니고 기존에는 이제 저희가 진동 따로 이런 열화상 따로 그다음에 윤활 관리 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유니파이드해서 이런 거를 한꺼번에 세 개의 진동 그다음에 열화상 온도 윤활을 동시에 다 관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계측기하고 오프라인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중에 쌓이면 데이터 쌓이면 이 부분도 이제 인공지능으로 학습해서 우리가 바로 조치를 어떻게 취했는지를 이제 알 수 있도록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치를 이제 취하고 난 다음에 봤더니 이제 정상으로 이렇게 정상으로 값이 떨어지고 뭐 정상으로 이렇게 빨간 부분이 열화상 부분도 없어지고 그래서 기준값이 4.4mm/s 29.9도로 정상 상태로 되돌아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런 설비에 대한 거동을 보고 진동값이라는 거는 우리가 속도 RMS라고 하는데 밀리미터/s 요 부분이 1mm/s은 뭐 정상입니다. 그거는 모든 설비에 대해서 그 이하는 그래서 요런 4.4 요 정도는 뭐 정상 정도고 요게 이제 설비마다 이제 좀 틀립니다. 이게 진동은 이제 거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24 정도 되면은 이거는 많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실제로 현장 보면 많이 흔들립니다. 눈으로 뭐 거의 검출이 될 정도로 그래서 이런 상태를 계속 현장에 사람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진동값만 가지고 우리가 트렌드만 분석해도 그 설비가 문제 있는지 없는지 알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이제 보려고 그러면은 인공지능 기반의 설비가 가면 근본 원인이 뭔지 또 같이 파악하면 저희가 설비 관리하는데 좀 유용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여기는 지금 요 사례는 지금 저희가 이때까지는 이제 석유화학 쪽에 진동 기반에 이제 이렇게 쭉 사용을 했다가 최근에는 이제 작년부터는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에도 저희가 적용을 해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크게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는 주요 설비가 보니까 뭐 연삭기, 선삭기, MCT 이제 그런 우리 가공하는 그런 설비들인데 지금 보시면 요거는 연삭기의 숫돌의 치수 오기입 및 운전 미숙에 따라서 충격이 발생한 후에 지속적으로 진동 신호가 검출이 됐고 그리고 그 현장에 실제로 점검한 결과 이런 볼스크류 문제가 이제 발생했고 요거를 교체하고 난 다음에 요 부분 이제 교체하고 난 다음에 정상으로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이런 연삭기뿐만 아니고 저희가 MCT 도 이제 설치해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비 진단 설비 예지 보정 기술은 예전부터 오랫동안 이제 지속적으로 돼 있지만은 대부분이 다 이제 외산에 의존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가 컨설팅을 계속 해주거나 아니면 기업에서 이런 설비를 관리할 수 있는 진동 지식을 가지신 분이 최소한 한 명씩은 있어야지만 우리가 설비를 뭐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고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회사에서 우리가 좀 정부에서도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라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입을 하고 설비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운전이 돼야 우리가 생산이 또 이렇게 효율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너무 생산 향상도 뭐 생산 양을 늘리기 위한 향상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렇게 설비 관리도 저희가 좀 신경을 써서 우리가 안전 쪽도 그렇고 어쨌든 이런 설비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인력들이 많이 배출되고 우리가 기업의 어쨌든 생산뿐만 아니고 비용 절감에도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오늘 강의를 드린 거는 우리 진동 기반의 이제 이런 설비 보존 기술을 설명을 드렸고 이 외에도 이제 뭐 이런 진동이 모든 설비를 다 할 수는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이제 진동은 회전 설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설비 진단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기술이고 그 이외에 이제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윤활을 가지고 저희가 설비 진단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회전 설비 크게 이제 뭐 제조 설비는 회전 설비와 고정 설비로 있는데 고정 설비 같은 경우는 우리 이런 배관유들 혹은 이런 압력용기 탱크 이런 부분들은 회전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음영 방출이든 아니면은 필요에 따라서 뭐 다른 기법들 쓰이지만 이런 어떤 설비에 대해서 대상 설비에 대해서 어떤 센서를 선택하고 부착 위치를 어디다가 부착 위치가 어디를 부착해야지 데이터가 제대로 올지 그러면 그 데이터를 취득했을 때 이 데이터의 정합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만 되면 이제 그 뒤에는 우리가 뭐 인공지능이든 규칙이든 이게 잘 되는데 이제 첫 번째 기본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제일 기본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강화를 많이 하는 게 아닌가 해서 이런 국제 표준 ISO의 뭐 그런 규정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좀 이렇게 많이 관리자들은 좀 관심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은 설비 관리에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은 제가 이런 진동 기반의 이런 소개를 했고 다음에 만약에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은 음영 방출 기술에 대해서 주로 하고 있는 게 뭐 지하 배관의 상태 진단. 지하 배관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지하 배관의 크랙, 부식, 특히 누출됐을 때 토양 오염도 되고 한번 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기회가 된다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소개로 AI 기반의 제조 설비 예지 보존 기술, 특히 진동 기반, 진동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떤 기술이 있고 현재는 어떤 상황이고 향후는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기술을 가지고 지금 현장에 실제로 구축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사례들 결함을 검출하고 그리고 유지보수한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짧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설비 예지 보존에 대한 그런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